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엑스퍼트 강영묵 매니저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 저희 온라인 세미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세미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방에 올려주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최신 인증 트렌드 및 코리아 익스퍼트의 일회용 아이디인 원타임 아이디, OTID를 근간으로 한 아이루키, PKA 아이디에 대한 소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인증 핵심 기술 OTID 활용 전략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발표는 유인지 대표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엑스퍼트 유인지입니다. 2021년 인증 핵심 기술 OTID 활용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세미나 진행 순서는 인증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이제 OTID에 대한 기술, 그리고 간편 및 추가 인증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안내문에 나갔을 때 저희 이제 그 기술 쪽 본부장님께서 응용 분야하고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프로젝트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약간 이제 주변에 코로나 확진 그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일단 오늘 갑작스럽게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응용 분야와 구축 사례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증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인증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공인인증서에 대한 폐지, 영역 부분들이 일단 가장 핫 이슈로 일단 되어 있고요. 지금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관련해가지고도 결국은 법 개정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공인인증서 폐지 건으로 결국은 지금 계속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 수단들을 찾고 있거나 혹은 이제 여기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인데 공인인증 폐지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공동인증서라는 이야기로 안내문이 나오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준비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설 인증 시장에서의 인증 솔루션들 그리고 인증서들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인증 쪽을 한다라고 하면 수혜가 엄청 많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한 이런 카카오든 패스든 토스 이런 인증서에 대한 개념들이 일단 많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미 락인되어 있던 인증서들을 기반으로 해서도 많은 그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 인증, 간편 인증 혹은 그냥 간편 인증서 이런 개념으로 우후죽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RS나 SMS에 대한 인증, 휴대폰 인증, 그리고 이제 OTP, 또 IC 태킹 인증, 생체 인증, 이것들을 이제 인증에 대해서 주최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획들도 되게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고객사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간편 인증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실제는 간편 인증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체 인증을 가지고 요구를 하시기는 하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파이도로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용어에 대한 통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명확하지 않게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좀 이슈되는 인증들 혹은 이제 과거에 많이 이제 안착이 되어 있는 인증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 사용하고 있는 ARS나 SMS 이런 인증들도 있고 생체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파이도라고 얘기도 하는 이런 이제 파이도 인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가장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은 이 바이오 인증의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면 백단에서 결국은 파이도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개인키와 공개키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이미 안착이 돼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파이도 인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탈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그리고 다양한 인증 서비스 이런 형태들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거에 이미 뭐 은행 거래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의 인증 측면에서도 어떤 순서, 스텝에 대한 그 절차가 굉장히 좀 줄어든 부분들도 있고 사용자 관점에서는 좀 나도 모르게 그냥 뭐 결제가 될 정도로 좀 편리하게 이체 서비스나 아니면 인증 서비스들이 이행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해서 좀 찾아봤는데 과거에 사용했던 이런 인증서들 때문에 뭐 앱을 실행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다음에 또 이체 대상이나 계좌 비밀번호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추가 인증 그리고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를 해왔던 과거의 이런 트렌드가 현재는 모바일 앱을 실행하고 이체 대상 설정해서 인증하면 끝. 뭐 이런 식으로 스텝을 굉장히 간소화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이나 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그냥 장바구니에 넣기 한 다음에 그냥 인증 버튼 그냥 구매 버튼 누르게 되면 그냥 백단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또 DID에 대한 인증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분산 신원 인증 혹은 지금 뭐 자기 통제권 혹은 이제 자기 정보에 대한 이동권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어쨌든 생각한 신원 인증이라고 한 DID 인증이 요즘에 많이 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중앙에서 내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인증 처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내 개인정보를 뭐 신원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발급을 받으면 내 전자지갑을 가지고 내 신원 확인 정보를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고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 정보들은 다 분산 아이디의 그 신뢰 저장소에 일단 쌓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나중에 내 개인정보에 대한 검증을 할 때는 그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게 이제 DID 인증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운전면허증 아니면 뭐 백신 접종에 대한 뭐 증명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그런 기반이 DID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미 뭐 기사나 아니면 많은 내용에서도 알고 있는 건데 실제 이제 고객사를 만나거나 이제 좀 저희가 연동하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실제 리얼한 내용으로는 굉장히 편리한 인증 서비스들을 일단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증을 하러 내가 별도의 앱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별도의 서비스를 뭔가를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은 내가 그냥 어딘가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인증을 해야 될 때 이렇게 푸시 알림으로 해서 그냥 내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거나 내가 그냥 생체 정보만 입력하면 그냥 인증 처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실제 어떤 출입 시스템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음파 정보를 이용해서 그냥 나를 인식해서 문이 열어주는 뭐 이런 서비스들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뭐 무자각 인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인증 기술과 또 다른 어떤 뭐 기술 간의 연동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기술의 그런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를 알아준다, 나를 알아본다 라는 거는 뭐 우리 이미 뭐 많은 서비스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맨날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인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너 맞냐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것처럼 백단에서 뭐 IP 주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기 정보들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시도가 일어났었을 때 이벤트를 제공해서 내가 보통 너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형태로 보통 백단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들도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아마 뭐 요즘 AI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인증에서도 AI에 대한 기술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속적인 인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계속 뭔가를 행위를 더 추가하라는 그런 인증 외에도 그냥 내가 보통 예를 들어서 사인을 한다라고 하면
저의 뭐 펜 눌림 혹은 내가 사인을 하는 속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결국은 이게 정말 유인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걸음걸이에 대한 내용으로 나라는 거를 체크하는 이런 인증 방식들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어떤 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용화해서 결국은 기술 접목을 했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건 제가 좀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네이버에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뭐 로그인 접속에 대해서 여러 번 실패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그 뭐 캡처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했던 것처럼 영수증에 대한 사진 정보를 제공을 해서 해당하는 뭐 지리값에 답을 주는 이런 형태들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정말 이제 뭐 어떤 뭐 블루스포스 어택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라고도 하고 한간에는 또 다른 거는 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수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증 기술의 이런 뭐 영수증 사진에 대한 뭐 이제 OCR이나 아니면 이런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사람이 정말 인지하거나 생각해서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 용도로도 이 인증을 넣고 있고 이것을 보통 이제 추론 인증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인증 수단들이 결국은 사용자들을 위해서 선택적 인증을 결국은 제시를 하고 뭐 이런 생체 인증을 할 거냐, 인증서로 할 거냐, 아니면 SNS 정보 인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그 사용자가 편리한 인증 수단을 선택을 해서 좋은 걸로, 사용하기 좋은 걸로 네가 써 라는 형태대로 지금 인증 수단들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 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인증 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제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법적 규제입니다. 법적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드시 2차 인증을 해라 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니면 2차 인증이 아니더라도 간편 인증이나 아니면은 뭐 공동 인증서와 같이 전자서명이나 부인 방지를 요구하는 그런 규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보통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에 보면 어쨌든 외부 접속의 경우에는 안전한 접속 수단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인증 수단들을 해라라고도 되어 있고 뭐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추가적인 중요 업무 서비스를 할 때는 실제 2차 인증으로 ARS나 일회용 번호 같은 것들을 더 추가하라라고 요구사항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규제를 결국은 뭐 피하면서 그리고 어떤 서비스냐라는 거를 인증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규제에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멀티팩터 인증이나 이런 추가 인증, 2차 인증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2차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뭐 추가적인 인증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요소들의 팩터들, 뭐 지식이냐 소유냐 아니면은 존재냐 행위냐 이런 식으로 이런 각기 다른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요소들 간의 결합을 멀티팩터 인증, 2차 인증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수단의 결합에 따라서 편의성과 혹은 이제 그 보안에 대한 안정성들을 지금 보시는 바처럼 결합에 따라서 다르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증 트렌드는 뭐 엄청 많이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될 것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인증은 결국은 해당하는 우리가 서비스가 어떤 종류이고 사용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인증이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법적인 규제가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런 기획에 맞는 적합한 인증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한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렌드에 좀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이제 그런 것만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사용자만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인증 기술도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인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방법이라고 일단 이해를 합니다.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인증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희가 맞춤형으로 할 수 있고 가볍게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OTID에 대한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저희 홍보나 아니면 저희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OTID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TID는 일회용 아이디라는 개념인 거고요. 지금 아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첩에 네이버, 다음 아니면 다양한 그룹웨어 이런 서비스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들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적어 놓거나 메모를 해 놓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OTID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지 않으면서 매번 바뀌는 아이디로 사용을 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할까 이제 이런 개념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활용에 대한 사례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저희 OTID 기술이 간편 인증으로 사용이 되거나 OTP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이제 이런 PKI 기반의 전자서면 부인 방지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도 활용이 되고 출입 통제, 푸시, 윈도우 인증까지도 각종 다양한 기술이나 활용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가장 쉬운 용도로 좀 간편 인증이나 2차 인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루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OTID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루키라는 제품 이름인 거고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덴티티를 랜덤하고 유니크한 코드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앱을 설치를 하고 서비스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일회용이고 랜덤하지만 지금 가운데 보시는 유일성,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떤 서버에서 어떤 이런 랜덤 코드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랜덤 코드를 발생을 시켜서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랜덤 코드를 가지고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사용이 되며 이 기술 자체는 좀 초경량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포함하여 국내까지도 특허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미 GS 인증 그리고 나라 장터를 통한 그 조달 등록까지도 모두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용하는 방식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의 기획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용도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랜덤 코드를 그냥 입력하는 방식 혹은 그냥 화면에 QR이 나오게 되면 실제 스캔을 하는 방식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모바일에서도 핀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핀 방식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실제 그냥 간편 인증으로 앱2앱을 통해서 아이루키를 인증을 할 수 있는 방식들로 실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2차 인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QR을 스캔하게 되면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푸시 알림이 와서 그냥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되는 방식으로 2차 인증을 보통 활용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은행이나 보험사 그리고 공공기관, 제조사까지도 저희 아이루키를 적용을 해서 실제 어떤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준화된 인증 솔루션으로도 저희 거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시스템을 보통 도입을 하시게 되면 보통 구축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좀 심플하기는 한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파란색 부분이 저희가 이제 딜리버리 되는 영역인 거고 저희가 앱을 제공을 하거나 SDK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고객사의 시스템에 API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루키의 인증 서버 자체를 고객사 내부망에 실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VM에다 올려서 저희 인증 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루키를 보통 뭐 세팅하는 기간들은 한 0.5개월? 보통 뭐 세팅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기간들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 정도가 되고, 만약에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뭐 시간 소요가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루키를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 아이루키를 가지고 뭐 딜리버리를 하거나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 전자서명이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다가 저희가 이제 PKI 기술과 저희 OTID 기술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전자서명 부인 방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일회용 아이디, 간편 인증을 저희가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이름은 PKID라는 제품이고요. 뭐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OTID의 기술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뭐 일회용이고 랜덤이고 유일하다라는 건 그냥 동일한 거고, 대신에 PKI 기술과 부인 방지 전자서명을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나 모바일로 사용하는 방식은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PC와 모바일을 같이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PKI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간편한 발급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설 인증이나 멀티 인증을 모두 충족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안 같은 경우에는 PKI 기술과 그리고 이제 대칭과 비대칭 키의 어떤 결합이기도 하고 앱에 대한 보안 기술까지 같이 엮었기 때문에 저희가 3중 보안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객사에 어떤 용도로 인증을 사용을 할 거냐라는 질문들을 했었을 때, 간편하거나 그냥 2차 인증으로만 쓸 거야 라고 하면 아이루키를 보통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자서명과 부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간편 인증이야 라고 하면 저희가 PKID를 보통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구축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한 3개 정도만 일단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인증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택적 인증을 제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희 OTID 인증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으로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탭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 OTID 인증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기억하지 않는 이렇게 일회용 아이디 패스워드의 통합 버전 00969-87712라는 코드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저 아래 보시는 QR코드 스캔이라는 부분들을 열어서 QR코드 스캔을 하시게 되면 그냥 간편 인증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매번 들어오는 사이트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SMS로 비밀번호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이 QR코드 스캔하는 방식으로 좀 많은 사용자들이 편하고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뭐 VPN이나 VDI, 뭐 OWA 뭐 이런 식으로 그룹사에 많은 업무 시스템들이 있는 거에 중요도에 따라서 2차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은 이미 그 제품, 보안 제품에 2차 인증의 기능이 이미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2차 인증을 붙여야 되는데, 해당하는 보안 솔루션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2차 인증 그 보안 제품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루키를 그 인증 그리고 2차 인증의 표준 솔루션으로 선정을 해놔서 어떤 솔루션에 2차 인증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저희 아이루키를 그냥 연동할 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서 나오는 로그들을 가지고 실제 인증에 대한 로그를 통해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실제 이제 내부 직원들의 그런 어떤 인증 현황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 패스워드의 2차 인증용으로 저희 거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용의 편의성으로 뭐 QR이나 아니면 푸시 인증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금융 서비스 영역이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가장 핫했던 작년, 올해가 아마도 이제 원격 근무 혹은 이제 뭐 VDI 인증 뭐 이런 쪽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 환경 서비스를 어쨌든 오픈을 하기 위해서 VPN 접속하고 VDI 인증해서 실제 업무, 가상 PC 화면으로 결국은 접속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VDI 솔루션, 저희가 이제 국산 솔루션하고 같이 연계를 했었던 케이스인데 VDI를 통해서 인증 서비스를 결국은 등록을 하는 화면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인 거고요. 뭐 4번이나 비밀번호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초에 이렇게 QR 스캔을 하고 핀 번호를 입력해서 최초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화면에서 그 VDI 클라이언트 화면에 아이디 패스워드 버튼을 눌러서 인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 그 핸드폰 앱에 지금 푸시가 날라오게 되고 그 푸시 날라온 내용을 그냥 뭐 생체 인증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인지님 로그인으로 해서 가상 PC 화면으로 접속하는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뭐 최신 같은 경우에는 뭐 화상회의 인증을 할 때 이렇게 저희 인증 솔루션하고 엮어가지고 지금 이제 서비스들을 계획하고 있거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 OTID, 아이루키, PKID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적용했던 대국민 서비스, 그리고 내부의 2차 인증, 그리고 원격 근무에서의 2차 인증 서비스 활용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좀 간단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OTID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로만 그럼 이용을 할 거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기술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1번에 대한 영역들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인을 하는 모바일 PC에서의 인증 방식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장소에 대한 출입 허가를 이용을 할 때 저희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출입 인증이나 아니면은 어떤 카드에 태핑을 할 수 있을 때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저희 기술 자체를 IoT에 어떤 중요 정보에 대한 연결고리를 저희 OTID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그 활용 분야를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봤는데 만약에 제가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아이루키 OTID 기술을 이용해서 출입 게이트에 체크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그룹웨어나 아니면 내부 시스템에 어떤 접속을 할 때 내 핸드폰에 있는 코드 혹은 QR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실제 PC에 접속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통제 영역에서도 어떤 이런 이동식 캐비넷이나 아니면 실제 중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 자체를 카드와 연동을 하거나 모바일로 인증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뭐 많이 핫한 분야이기는 한데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증 영역들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된 기술을 통해서 보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드론에 대한 제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에 대한 전달 이런 영역으로 저희 기술을 응용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그 실제 고정되어 있는 코드를 랜덤으로 계속적으로 바꾸는 기술을 이용을 하다 보니 우리 뭐 택배 기사도 마찬가지고 실제 어떤 집 도어락에 고정되어 있는 번호를 보통은 알려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집 도어락에 일회용 번호를 그리고 OTID 기술을 같이 넣었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랜덤 코드를 결국에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뭐 그런 보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외부인에 대한 침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적인 비밀번호로 문을 연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POC에 대한 개념들을 같이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택배와 그리고 저희 OTID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정말 나를 찾아오기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런 위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저희 OTID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저희가 지금 이제 유통 쪽에 그 QR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에 있는 그 PC나 모바일을 이용한 인증 기술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 혹은 IoT 그리고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짓는 곳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응용에 대한 구축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저희가 실제 구축했던 케이스나 아니면 저희가 POC 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축기지라는 곳이 있어서 실제 이 비축기지에 뭐 곡물이나 아니면 다양한 뭐 농식품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을 해놓고 이 물건에 대해서 뭐 화주가 이 물건을 결국은 운반하거나 인수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제 그 비축기지에 대한 물건의 보관관리 측면에서의 업무 중요성은 일단은 있지만, 지금 뭐 계속적으로 비대면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그리고 페이퍼리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산화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런 비축 서비스 내에 QR코드에 대한 기술 도입이 일단 필요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축 관리에 대한 QR 플랫폼을 일단 저희가 만들었는데, 비대면 모바일 출고증이라고 해서 입고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입고에 대한 QR코드를 발급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비축관리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는 유니크한 QR을 일단은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자는 이 해당하는 출고증을 재고 현황이나 아니면은 이런 QR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QR을 기반으로 해서 출고증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그 모바일 QR을 통해서 해당하는 그 비축 관리에서 해당하는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발급되어 있는 QR 자체는 결국은 어떤 화폐의 가치를 갖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그러면은 어땠는지 한번 봐보면, 물건에 대한 비축기지에 대한 이제 입고를 통해서 입고 담당자는 그 창고 적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명세 부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출고증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받아다가 실제 그 출고증을 결국은 사본으로 뭐 출력을 하든 아니면 문자로 다시 그 인수자한테 보내서 그 인수자는 인포에 있는 그 출고 담당자한테 이 오프라인 문서로 결국은 출고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출고 처리를 해주고, 또 그 출고 담당자는 거기에서 이제 수기 처리를 보통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나서는 실제 이제 그 구매 고객이 출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그 구매 고객한테 동적 QR에 대한 출고증을 이제 발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 실제 구매 고객이 직접 그 비축 기지에 가서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수자, 보통 이제 뭐 화물차의 뭐 주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또 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인수자에게 결국은 동적 QR에 대한 그 출고증을 결국은 이게 전송이 되게 되면 실제 거기 그 인포, 출고 그 담당하시는 그 비축 기지에는 키오스크가 이제 나와 있어서 거기에다가 QR 출고증을 스캔을 하게 되면 영수증을 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바뀌는
형태대로 저희 기술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해 드리는 이 동적 QR을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뭐 전송을 하거나 그랬을 때도 이 해당하는 동적 QR이 누구 것인지도 알고, 그리고 인증 서버 쪽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접속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용의 편리성은 당연하고, 그리고 보안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정품 부품에 대한 코드 인증으로 저희 거를 이용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이상징후나 룰, 패턴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엮었었고요. 베이스 자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검증하는 용도였었습니다. 부품에 대한 이제 이력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뭐 QR 코드나 바코드 영역으로 결국은 이제 라벨을 빼게 되면 유통하는 단계, 뭐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있거나 그러게 되면 그 단계에다가 해당하는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어디를 통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QR코드를 계속적으로 이제 스캔을 해놓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정보들은 다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부품에 대한 이동 경로 정보를 통해서 추후에 만약에 사용자 관점에서는 내가 해당하는 QR 정보를, 여기서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QR이 되겠죠. QR코드를 딱 스캔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그 부품이 유통이 되어 왔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 백단에서는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마도 여기서 그럼 이 QR을 왜 여기다 쓴 걸까라고 보시게 되면 저희는 여기에다가 중요 정보나 아니면 어떤 뭐 일련되어 있는 그 넘버, 그 코드명 같은 거를 결국은 히든을 시키기 위한 용도로 이 QR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품 인증에 결국은 QR로 활용을 했던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문 출입증입니다. 실제 이제 AI 기술, CCTV 인식 기술과 그리고 출입 방문 시스템에 보통 RFID 인식으로 해서 이제 카드형으로 가져갔었던 부분을 모바일 앱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QR을 스캔을 하게 되면 출입문이 열리는 이런 용도로 같이 활용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CCTV 인식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출입 방문 시스템하고 연계했었던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핫하죠. 무인 점포,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무인 세탁, 무인 아이스크림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사람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뭐 권한을 가진 자냐, 보통은 이제 멤버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멤버십을 이용해서 결국은 저희 아이루키의 그 QR 인증을 통해서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는 용도,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 QR 인증에다가 결국은 결제 서비스까지 같이 연동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무인 점포에 대한 출입 인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결국은 전자지갑, 그리고 이제 간편 인증, 이런 영역들이 있어서 블록체인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OTID를 같이 엮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대한 오프라인 문서를 결국은 없애면서 페이퍼리스화 시키기 위해 실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이 플랫폼에서 결국은 어떤 뭐 증명서를 발급을 받게 되면 나라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으로 저희 간편 인증이 결국은 접목이 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이런 구조에서 저희가 이제 전자지갑에 대한 간편 인증의 활용 예시까지가 저희의 이제 구축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구축 사례부터, 그리고 실제 이 기술에 대한 활용 분야, 활용 범위, 그리고 실제 이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하게 응용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엮어지는 영역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지금 막
그 실시간 창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질문들을 많이 안 하셔서 저희가 일단 제가 좀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를 미리 좀 해봤습니다. 일단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OTP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을 드리면 OTP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에다가도 얘를 적용해도 되고 패스워드 적용해도 되고 그리고 2차 인증으로 그냥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얘가 꼭 어떤 꼭 아이디 값이 같이 입력이 돼야지만 체크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값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OTP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구글 O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무료로 사용을 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 2차 인증에 대한 필수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필수 사항을 그냥 해결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는데 구글 OTP 사용하는 거는 편리하고 그냥 좋기는 하나 무엇보다 구글 OTP를 사용하다가 저희 거를 바꾸시는 그 고객분들은 로그 영역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로그를 구글 OTP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인증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걸로 많이 교체를 하시고 계시고요. 관리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편 인증하고 2차 인증 외에 다른 기능은 없냐 라는 얘기를 한 건 제가 이제 오늘 소개는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상 계정이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를 돌려서 쓸 수밖에 없는 대리점 같은 곳 이런 데에 저희가 이제 가상 계정을 제공을 하면서 레거시는 손은 대지 않고 그리고 내가 권한을 줘서 랜덤 코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가상 계정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를 보시고 계시는 아이디 패스워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들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제가 관련한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했던 서비스 종류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연계 서비스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API하고 같이 많이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웨어, SSO, 아니면 VDI, VPN 이런 게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술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무선 인증 이런 쪽에다가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로그인 그리고 이제 혹은 화상회의 로그인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API는 RESTful 그리고 그냥 자바 API, SOAP 그리고 레디오스 프로토콜 이런 부분들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연동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분야가 많은데 한마디로 OTID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제가 이 OTID에 대한 기술 설명부터 하게 되면 굉장히 길지만 딱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디 패스워드 기억하기 싫어 라고 하는 곳 혹은 간편하게 인증할 거야. 2차 인증 필요한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중요 정보가 있는데 그 중요 정보가 어딘가에 배포되면 안 되는 곳 이런 곳에 저는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내가 너한테만 줘야 되는데 이 값을 누군가 딴 사람이 알았을 때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OTID는 고정되어 있는 코드를 랜덤으로 바꾸기 때문에 어떤 고정되어 있는 코드 자체가 어떤 배포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지금 나오는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세미나에 대한 관련한 자료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들
이런 분들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 저희가 지금 요 질문 주신 분들하고 저희가 그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안내 메일로 나갔던 것처럼 소정의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쁜 시간 내주시면서 저희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